세무사 1차는 회계학, 세법, 재정학, 선택법이 있고 저는 선택법 중에 행정소송법을 선택했습니다. 회계학 같은 경우는 원가관리회계와 재무회계로 크게 나누어지는데요. 기본 강의만 듣고 나서 1차 시험을 빠르게 풀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객관식 강의를 통해서 빠르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저는 재무회계는 김재호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고 원가관리회계는 임세진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기본 강의를 한 50% 정도 이해를 했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1차 객관식 강의와 더불어서 기출문제를 4,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5회독은 뭐 전체를 1부터 100까지를 다 5회독을 했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전체 문제를 풀고 틀린 부분들만 위주로 회독을 했기 때문에 1차 시험 직전에 5회독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세법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법 기본 강의를 강경태 선생님을 수강을 하고 1차 객관식 강의와 더불어서 기출문제 누적 복습을 동반을 했습니다. 이제 기타세법이라고 불리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조법 이렇게 세 가지는 시험 2달 전부터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서 10개 출제되는 문제 가운데 6개에서 7개 정도 맞추는 것을 목표로 공부를 했습니다. 재정학은 경제학 중에 미시경제의 일부를 담는 과목이기 때문에 처음 경제학을 접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랬기 때문에 기초경제학을 수강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는데요. 기초경제학을 수강을 하고 재정학을 수강을 하게 될 경우에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바로 재정학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었고, 여타 과목과 마찬가지로 강의와 함께 기출문제를 누적 복습하면서 틀린 부분을 항상 체크하고 그 이론 부분을 꼼꼼히 숙지시키는 것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선택법을 행정소송법으로 선택을 해서 정인국 선생님의 1차 객관식 강의를 수강을 했습니다. 기본 강의를 전부 수강한 뒤에 1차 객관식 강의는 선택적으로 수강을 함으로써 시간을 조금 단축을 시켰습니다. 정해진 범위를 이론을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였고, 틀린 것을 고르시오 라는 문항에는 맞는 문항들도 반드시 확인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1차 시험 직전에는 선생님이 찝어주시는 그런 주제들과 문제를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1분에 한 문제를 빠르게 정확하게 풀어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 배분을 잘 하시고, 회계학과 선택법 같은 경우 2가지 과목을 전부 시험을 쳐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선택법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하시고 회계학에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침에 6시 정도에 기상을 해서 바로 집 근처에 있는 스터디 카페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때 가장 졸음이 많이 쏟아질 때였습니다. 처음 1시간 정도는 서서 공부를 항상 하는 방법을 선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오전 동안 공부를 하고 유부초밥이나 김밥과 같은 즉석으로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을 먹음으로써 배부른 느낌을 좀 덜 받으려고도 노력을 했었고, 시간을 많이 소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런 음식들로 주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독서실에서 저녁 한 6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다가 저녁 식사를 근처에서 했었고, 저녁 9시나 10시까지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와서 1시간 이내로
잠드는 방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2차 재무회계는 우리경영 아카데미의 김한솔 선생님의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김재호 선생님의 책으로 공부를 하였고요. 저는 재무회계를 가장 좀 어려워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처음에 3회독 정도 한 뒤에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문제집을 사서 또 3회독을 반복을 했고, 마지막에는 기출문제를 반복을 함으로써 숙달시키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새로운 문제집은 다 아실만한 문제집인데요. 김기동 선생님의 재무회계 연습서 문제집을 풀었습니다. 재무회계 공부하면서 가장 도움이 됐던 부분은 1번 문제의 소문항별로 틀린 부분과 몰랐던 개념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누적 복습을 하면서 모르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 공감을 하실 텐데, 이제 몇 회독을 반복하다 보면은 모든 내용을 대충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오답이 발생하기 마련인데요. 소문항별로 체크를 분명히 하셔서 자기가 모르는 부분을 계속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무회계는 일단 가장 양이 많은 과목이기 때문에 강경태 선생님의 세무회계 연습서, 그리고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세무회계는 이제 크게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이렇게 3가지 세목이 나오는데요. 가장 어려운 세목이 법인세이기 때문에 하루는 부가세와 소득세를 듣고 그 다음 날에는 법인세를 듣고, 저는 그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 부분이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교차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세무회계는 이제 재무회계와 달리 굉장히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론을 확인해서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론을 숙지한 뒤에 문제에 적용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내용이 완전히 숙지가 되지 않았을 때에는 이제 서머리라고 하죠. 요약서를 두고 오늘 공부할 부분의 내용을 시간을 재고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시간을 재고 내용을 확인한 이유는 이 세무회계 내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서머리의 내용을 보다 보면 눈으로 글자를 읽는 건지 이 내용을 진짜로 이해하고 있는 건지 분간이 잘 가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요약서를 보고 연습서를 풀이하는 식으로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세무회계 연습서를 풀이한 내용들을 토요일과 일요일에 오답 부분을 빨간색으로 표기해서 다시 한번 보는 식으로 그 소문항만 다시 풀이하는 식으로 공부를 반복을 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세무회계가 가장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버릴 부분과 가지고 갈 부분을 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갈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출제의 빈도가 떨어지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버리고 잘할 수 있는 부분과 실수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원가관리는 임세진 선생님의 우리경영 아카데미에서 강의를 수강을 하였는데요. 원가관리 같은 경우에는 세무회계나 재무회계에 비해서 비교적 조금 수월한 과목이었기 때문에 이제 머리 아픈 세무회계 문제를 풀고 나서 공부를 한다든지 재무회계 연습서를 돌린 다음에 공부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부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1번 문제에서 소문항별로 모르는 부분을 체크를 하고 해설지를 보고 틀린 부분을 다시 확인하는 방법으로 누적 복습을 하였습니다.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실수를 해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시고 자주 실수를 하는 부분을 체크를 하셔서 연습을 하시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 원가관리회계가 숙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줄이 없는 공책에 연습을 한 뒤에 연습서를 이제 회독을 시작했을 때 2차 답안지와 동일하게 생긴 노트를 구매를 해서 시험장과 동일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시험관이 채점을 할 때 한 번에 풀이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였습니다. 세법학은 유은종 선생님의 세법학 강의를 들었고 원재훈 선생님의 세법학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면은 세무회계에서 이제 수강하신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겹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수월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지만 공부를 하실수록 좀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세법학 1부와 같은 경우에는 세목별로 논리 구조를 이해하고 왜 이 세법을 만들었을까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고, 세법학 2부와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개별 소비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같은 경우 시험과 비교적 가까운 시일 내에 자주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암기가 대부분 동반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양을 외우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판례에서 중요한 문구를 빈칸을 만들어서 거기에 채우는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기억할 수 있게끔 공부를 했습니다. 2차 시험이 3개월 남은 시점에는 본격적으로 암기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세법학 시험을 주말마다 학원에서 이제 보러 다녔기 때문에 그때 오답으로 나왔던 내용들이나 선생님이 짚어준 내용들을 위주로 계속해서 암기를 하는 연습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세무사 2차를 준비했던 과정을 전체적인 틀에서 생각을 해보면 한 과목도 빠지지 않고 골고루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떤 과목은 되게 공부를 하기 싫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반드시 그 과목을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과락을 맞지 않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암기가 동반되는 과목과 계산이 동반되는 과목을 하루에 하나하나씩 할 수 있도록 공부를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좀 쉬고 싶다, 유튜브 보고 좀 TV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보거나 잠이 너무 오지 않을 때는 맥주 한두 캔을 사와서 집에서 강의를 틀어놓고 맥주를 마시면서 강의를 볼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체력이 굉장히 약한 편이었기 때문에 운동은 거의 한 적이 없고요. 쉬는 시간에는 잠을 많이 자는 쪽으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을 때 후회가 없이 공부를 했는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합격했을 때 후회가 없겠는가 라는 질문을 저에게 매번 했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도,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때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저의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했던 것이 1차와 2차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수험 생활을 하다 보면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계속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